60세를 넘기면 많은 남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몸이 그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발기력이 약해지고 관계 중간에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많은 남성들이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 뒤에는 상실감과 당혹감, 그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한 남자가 아니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중 44.7%가 발기부전 문제를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단면입니다. 저는 그 상처와 자신감 상실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를 바라보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밤마다 가볍게 안아주던 습관도 사라지고 추운 밤 함께 나누던 온기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거리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때 서로에게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듯한 침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수천 명의 남성들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성기능 저하가 결코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생기와 자신감, 그리고 부부의 친밀함을 되찾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딱 한 방울. 네, 단 한 방울을 식초와 함께 매일 저녁 복용했을 뿐인데 마치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 잠들어 있던 성기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도 한밤중에 한숨을 쉬며 기젠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의 몇 분이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향과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약도, 큰 비용도,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노년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68세지만 저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한때 생기가 넘쳤던 남성이 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을까요? 회복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핵심적인 원인들과 많은 분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체력 저하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 오랜 세월 동안도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피가 예전처럼 강하게 돌지 않으면 마치 수도꼭지가 막힌 것처럼 아무리 밸브를 돌려도 물은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성의 발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욕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혈관계와 충분한 남성 호르몬 농도가 제때 정확한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막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 부족한 운동, 튀김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불균형한 식습관. 이 모든 것이 매일 남성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바쁜 일상, 시끄러운 도시, 급하게 먹는 식사, 짧은 수면,
그리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밤들. 그 속에서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성기능 강화제입니다. 당장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마치 기름이 새는 기계에 기름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작동할지 몰라도 결국 중간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약에 의존할수록 몸은 점점 스스로의 기능을 잃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약조차도 듣지 않게 되고 무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집니다. 제가 자주 목격하는 또 하나의 큰 실수는 바로 체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두통이 있다면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기능이라는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 기능은 그렇게 쉽게 포기되고 심지어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질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원인을 인식하고 우리가 빠져든 악순환의 오류를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답은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50세 이후 남성분들을 위한 전면적인 회복의 비결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걱정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50년 넘게 중년 남성들의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면서 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만큼 효과적인 하나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은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식초 한 숟갈과 참기름 한 방울.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마치 막혀있던 곳이 풀리는 것처럼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막혀있던 혈류가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8년 전 겨울, 제 남편은 60세였고 노화의 징후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넘게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회사를 이끌던 대표였던 남편이 이제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남자로서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마치 운명처럼 한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오래된 한방의학서에서 특별한 조합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를 섞고 그 위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마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며칠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몸이 훨씬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조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생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식초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세트산이 풍부한 식초, 예를 들어 현미식초나 천연사과 식초가 적합합니다. 아세트산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오랜 시간 쌓여온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배관 속 기름 찌꺼기를 녹여내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참기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참기름은 리놀레산이 풍부한 천연의 보물입니다. 리놀레산은 혈중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의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방식입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 한 컵에 현미식초 한 숟가락을 넣고 정제되지 않은 참기름 한 방울을 정확히 더하세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한 방울입니다.
잘 저어준 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참기름을 과하게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간이 맞는 음식에 소금을 더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잘못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 식초를 사용하거나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넣는 경우, 혹은 식사를 거르거나 매일 꾸준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국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이 아니라 실천 방식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산에 사는 67세의 김민수 씨를 기억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어 포기하려 하셨지만 10일 만에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손발이 따뜻하고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마치 제 안의 흐름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는 2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고 그의 아내는 요즘은 아침마다 노래 부르고 웃으면서 일어나요 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기적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때로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 올바르게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단 한 숟가락의 식초와 한 방울의 참기름. 이 조합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합이 막혀있던 혈류를 풀어줬다면 다음 단계는 몸 안쪽에서부터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선생님, 호르몬을 높이고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설렘을 느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그 답은 아주 익숙한 음식들 속에 있습니다. 굴, 새우,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예전에는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도 금방 반응했는데 지금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몸이 마치 오래 방치된 자동차처럼 불꽃이 튀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느낌이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중년 이후 몸의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성분 사연과 아르기닌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굴은 작지만 강력한 해산물로 자연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아연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전엔 굴 한 마리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같은 효과를 보려면 3마리, 심지어 5마리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생굴은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지만 여름철에는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굴죽, 찐굴, 혹은 살짝 튀겨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분을 유지하고 너무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연은 촉촉한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껍질이 그렇습니다. 껍질째 바삭하게 튀겨서 먹으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새우 껍질에는 관절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해산물뿐 아니라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도 자연이 주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들은 아르기닌이라는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해 온몸 구석구석,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부위까지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보는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음식을 불규칙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생각나서 먹고, 내일은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며칠 동안은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견과류를 먹는 등 잘못된 타이밍을 선택해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를 깨워주세요. 그 다음 공복 상태에서 호두 몇 알, 아몬드 몇 알, 마카다미아 3알을 섭취하세요. 굴과 새우는 저녁 식사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몸이 이완되고 흡수력이 높아지는 시간이며 숙면과 생리 기능 회복을 준비하기에도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 방법을 최소 3주간 꾸준히 실천한다면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손과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점차 부부관계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작은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루 한 마리의 굴, 한 줌의 견과류. 비록 작지만 이것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여몇 해 전부터 남편은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졌으며 특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는 골반저근에 있었고 다행히도 그 근육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운 후 마치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아래쪽 근육을 살짝 조여줍니다. 그 상태를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2세트를 더 진행하세요. 주의할 점은 복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거나 숨을 참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신에 힘을 주는 바람에 골반저근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지하며 항문과 음경의 뿌리 부위에 집중해 보세요. 그 부위가 바로 단련해야 할 핵심 지점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뒤에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 시간은 몸이 이완되고 소화가 거의 끝나 회복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을 통제하는 감각과 생리적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의 일부지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만약 당신이 한때 자신감을 잃고 부부관계를 피하게 된 적이 있다면 이 운동이 예전에 강인한 남성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분명한 긍정적 변화를 보여줄 것이고 잃었던 자신감도 서서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골반저근 운동은 건강이라는 집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단단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지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지붕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잠이 깊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절반밖에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호르몬을 회복시키며 내면 깊은 곳에서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가장 단순한 2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관계에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지친 마음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조용한 적입니다. 감정을 마비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호르몬을 고갈시키고 신체의 자연 반응을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2가지 신경계가 번갈아 작동합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걱정하거나 긴장하거나 지나치게 집중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은 전투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신체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긴장된 상태에서 과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발기되며 친밀감을 즐기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 즉 휴식과 회복 모드가 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호흡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집중한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배 위에 올려둡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단 몇 분 만에 평온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호흡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하라고 권합니다. 깊고 편안한 수면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침실을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강한 조명을 피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 아직 낮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약 20도 정도의 선선한 상태를 유지하면 수면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새 불을 켜두거나 방을 너무 덥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눈이 감길 때까지 보다가 겨우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곤하게 일어나게 만들며 남성 호르몬이 밤사이 재생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을 하고 조명을 미리 끄고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며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사라지고 대신 맑고 가벼우며 새로운 생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사라졌던 사랑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러분이 더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약이 아니라 진짜 깊은 잠과 진정으로 편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